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휴가 중인데요. 정부가 결국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예, 그동안 대출 규제 그리고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집값이 잡히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토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세제 개편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진 않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거주 주택, 그 다음에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정상화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화한다. 그리고 거주형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거주 1주택자는 어느 정도 보호하되 비거주 1주택자와 그 다음에 초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단은 양도세 정상화, 자꾸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엔 강화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부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동안은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를 해줬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가 상승분에 대한 좀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결국에는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내지는 몇십억을 그냥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는 장기 거주 공제, 소득 공제로 바꿨습니다.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정을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보면 그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경우 연 4%, 거주한 경우 연 4%에서 결국에는 10년 이상을 살면 연 80%를 양도 차익에서 빼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몇십억 차익이 난 사람들은 이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래서 보유한 사람들 그냥 보유만 해도 사실 최대 40%, 정확하게는 2년 실거주하고 보유 10년을 하면 약 43%가 됩니다. 2년 실거주는 원래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43%의 2년 실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하면 43%를 얻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기 거주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거주가 연 8%에서 10년 이상 살면 80%가 됩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도 이제 연 2%씩 줬는데 최대 30% 줬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거주 연 2%에서 최대 30%만 주겠다 이 얘기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분 공제 수준을 합리하기 위해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도 신설했습니다. 결국에는 2028년에는 20억,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9년 이후에는 80%를 하면 이게 수십억이 되더라도 10억 원만 빼주게, 양도 차익에서 10억 원만 빼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2027년에는 거주 4%, 보유 4%, 10년 최대 80%입니다. 2027년에는 똑같이 간다. 내년에는. 근데 2028년에는 거주는 6%, 보유는 2%. 이렇게 되죠. 보유의 어떤 비율이 줄어들죠. 2029년에는 거주만 8%. 이렇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는 2%, 그리고 15년에서 최대 30%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2028년에는 보유 1%, 거주 2%,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2029년에는 거주 2%, 이 거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제 한도도 그동안은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정 현대 아파트 팔아가지고 50억 차익을 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동안은 80% 정도까지는 감면을 해줬기, 양도 차익에서 빼줬기 때문에 수십억 5, 60억
차익이 나더라도 뭐 내야 되는 세금이 한 3, 4억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한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는 한도가 생겨요. 2028년 20억 원에서 2029년 10억 원.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 10억 원만 빼주기 때문에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시세 차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도세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강남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이 수십억이 나는 경우에는 팔아라 라는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흔들면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은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보니까 이게 우리 이제 보유세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 공시가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 공시가 현실화율, 그 다음에 공정시작가액, 그 다음에 세율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여버리면 재산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공정시장가액을 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세율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지만 이 세 공제 부분도 건드렸고요. 세부담 상한도 건드렸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재산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시가 현실화율만 그대로 놔두고 종부세를 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자, 일단은 1세대 1주택자는 그동안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하고 있는 어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오히려 공시가 14억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실거주와 비거주를 명확하게 나누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주택자들은 4억 원 가량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이것도 꽤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제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이 공시가 14억 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하는 거고, 그 외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초과시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렸습니다. 1세대 1주택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지방 1, 2주택자 60%에서 2027년 이후에는 70%로 올렸습니다. 10% 올렸죠. 2주택자나 3주택자는 60%에서 2027년 70%, 2028년 이후에는 8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또 올렸어요. 세율도. 대단합니다. 이 세율을 올리기 전에 기존에는 인별 주택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종부세를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2주택,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합쳐서 계산을 하겠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주택자 있는데 3억, 3억짜리 있는데 이거를 2주택자,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뭐 종부세를 매기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걸 주택가액 기준으로 붙여버린 거죠. 바꿔버린 거죠. 다만 과세표준은 6억에서 12억 구간의 세율부터 올립니다. 이게 보면 이제 과세표준은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집 주택의 공시가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빼줘. 여기서 14억이나 9억을 빼줘. 그리고 나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곱해서 이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과세표준 기간 6억에서 12억 구간, 지금은 1%인데 2027년은 1.3% 이렇게 됩니다. 그 이상은 다 늘어나죠. 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다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 과세표준 6억 이상은 어떻게 되냐, 공시가로 치면 약 30억대, 3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약 30억대로, 시가 30억대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는 1세대 1주택자는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나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줬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보유한 경우에만 이제 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 거주 기간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거주 공제로 바꿨어요. 세액 공제 한도도 그동안은 없었는데 2027년 내년엔 800만 원, 28년에는 600만 원이 됐습니다. 보시면 공제 한도가 최대 80%였어요. 근데 한도가 없었고 이걸 이제 8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고령자고 보유를 했었으면 그동안은 상당 부분을 공제를 받아가지고 종부세의 어떤 부담이 좀 덜 했었던 거죠. 그런데 보시면 계속해서 이 거주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죠. 이 2027년은 과도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2028년부터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다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됐다. 그 다음에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바뀌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그동안은 해당 연도 보유세가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종부세를 제한했어요. 그런데 이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지금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고령층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를 견디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주택 처분이나 상속 시점까지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신청 요건은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부세 6천만 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한 경우입니다. 엔드죠. 납부유예 신청 요건 중에 소득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큰 고령자의 거주형 1주택은 소득 요건 미적용하겠다. 그러면 고령자의 거주형 1주택은 뭐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1주택자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찌끄레기 스키다시인 것 같아요. 장기거주 1주택자인 양도소득세 기본경제를 확대했습니다. 일단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아파트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에는 2027년에는 50%, 5억 한도, 28년에는 30%, 3억 한도로 양도세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 세컨드홈, 양도세, 종부세, 과세특례 확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되 크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이게 뭘까요? 지금 아직까지도 안 판 사람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올릴 테니 퇴로를 잠깐 만들어 주겠다. 그때 나가라 이거네요. 그래서 현행 2주택자는 플러스 20%포인트인데요. 2027년에는 5%포인트, 28년에는 10%포인트 이렇게만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26년 중에 중과를 적용받은 양도분도 5%로 하겠다 이거죠. 3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실거주자들은 보호하되 다만 최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다고 하더라도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고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떤 보유만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서 결국에는 그 집을 팔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러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더할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만대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이 과세를 해가지고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건 아니죠. 이 고육책인데, 그러면 이 초고가 주택,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을 잡는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강남 내지는 한강벨트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 서울 집값이 잡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15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오르는 지금 시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장세라고도 하죠. 이제는 이제 15억 이하까지는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15억 이하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전월세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월세, 이게 결국에는 전세, 월세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살로 들어가거나 팔아버리겠죠. 다 실거주로 전환되게 되면 전월세는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전월세 값이 오른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은 또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일부는 매도하고 일부는 홀딩하고 그러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일시적으로는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제 개편안이나 각종 대책들은 어떤 효과가 한 3개월밖에 가지 않는다는 게 이미 밝혀진 증명된 사실입니다. 길어봐야 6개월이겠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미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공급 대책은 글쎄요. 저는 뭐 상가를 뭐 주택으로 바꾸겠다 얘기한 지가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3기 신도시 뭐 상가들 넘쳐나고 이래서 상가 비율을 줄이고 오히려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와서 이제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결국에는 서울 집값을 잡는데 효과적일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실거주자들, 실수요, 중저가 아파트를 실수요자들이 이끄는 지금 시장이에요.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으면, 집값이 주춤해지면 15억 이하 아파트들도 주춤해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집값의 핵심은 강남이다. 그래서 강남을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 틀리지는 않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뭐 정부의 온갖 규제로 인해 가지고 똘똘한 채로 몰렸었고,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 똘똘한 채 중에서도 실거주인 경우에만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나머지는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더 강력한 세금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저라면 시가 30억 이하인 아파트를 사서 양도소득 금액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억 정도로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한 20억대 아파트를 사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급하게 휴가 중에 이렇게 올렸고요. 좀 자세한 내용 제가 조금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세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세금 전문가 모시고 아주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이걸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